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자, 25년도가 납회가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2월 30일이고요. 이제 25년도는 대망의 마지막 장세를 진행하고 있고 26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투자 가치 분석 2입니다. 투자 가치 분석은 제가 이제 전체 3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2까지만 스토커피 회원님들에게 공개하고 3는 가족 회원님들에게만 공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삼성 에피스가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항암제 키트루다 출시가 언제고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항암제 키트루다는 지금 그 임상의 1상과 3상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24년도 4월에 글로벌 3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5년 11월에 업계 최초로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글로벌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임상 3상의 최종 데이터 수집 완료는 26년도 9월 달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서 오버랩 전략을 통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키트루다의 시장 출시는 언제냐? 그 흐름을 보게 되면 키트루다는 아마도 이제 28년도 하반기가 될 것 같다. 11월. 왜 그러냐면 이 머크사가 그 오리지널 의약품을 그 판권을 갖고 있는 머크사가 키트루다의 이제 특허 만료 시점이 28년도 11월이에요. 따라서 그때에 맞춰진다. 그래서 따라서 그때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다 글로벌 임상을 다 통해서 딱 준비가 되면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망을 통해서 쫙 뿌리겠다. 그게 이제 삼성 에피스의 전략 같다. 또 출시 예상 시점은 그에 따라서 28년도가 유력하고, 만약에 이제 삼성 에피스하고 머크사하고 특허에 대한 합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좀 들어갈게, 너희 양보해줘, 전략적 합의, 그때는 약간의 이제 그 뭐 금융적 보상이 좀 있겠죠. 그런 그 전략적 합의가 있게 되면 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머크사 입장에서는 구태여 지금 글로벌에서 잘 팔고 있는 항암제를 자기들이 특허 만료가 오는 것도 억울한데 그 부분을 본인이 조기에 내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경쟁사, 키트루다의 경쟁사는 누가 있냐? 먼저 이제 셀트리온이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이제 글로벌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삼성 바이오 앱스보다는 환자 모집이 좀 늦었다. 그런 감이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일단 삼성과 마찬가지로 28년도에 머크사가 키트루다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같이 내놓는 전략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삼상 환자 모집이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도스하고 암젠이라는 회사가 이 키트루다를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그 삼성 SDI가 똑같이 이제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지금 삼성 에피스는 머크사가 키트루다 특허 만료가 되는 시점에 바로 그냥 내놓는 전략인데 산도스와 암젠도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키트루다가 왜 이렇게 그 모든 글로벌 제약사가 목숨 거냐? 키트루다의 24년도 매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40조에서 43조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295억 달러.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1등입니다. 1등. 따라서 올해만 이미 상반기에 152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아마 27년도, 28년도에는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단일 약품으로는 거의 50조 정도가 판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키트루다는 이제
50조 전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뭐 다른 사가 만들어도 거의 글로벌에서 5조에서 10조를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머크사는 이 바이오시밀러가 키트루다가 나와버리면 머크사는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머크사는 가격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약값을 최대 40%까지 인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모든 대형 병원, 글로벌 대형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 바이오시밀러 키트루다를 처방을 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머크사가 키트루다가 이제 이렇게 그 바이오시밀러가 풀려버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한 발 앞서서. 그래서 이제 머크사가 준비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맥주사, 아이브 제형을 하고 있는데 정맥주사죠. 그런데 이제 머크사가 SC라고 해서 피하 주사로 제형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25년도 9월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들은 좀 더 다른 시장을 열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먼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를 성공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머크사가 만든 피하주사 SC 제형 시장에도 같이 들어가서 경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 키트루다를 만들면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입니다. 성공 가능성 100%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매출 단위를 보시면 지금 올해 3분기까지 유럽에서 나온 매출이 9,270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토탈, 24년 토탈 유럽에서 나온 매출이 6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외 지역에서 24년도 나온 매출이 4,100억.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유럽 위에서 나온 매출이 6,10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럽에서는 바이오 시뮬러에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세계 탑입니다.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치고 들어가서 가고 있죠.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회사들 미국, 홍콩, 폴란드, 대만, 네덜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스위스, 영국 이런 지역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이 출시된 11가지 종류의 항암제 또는 여기 보이죠?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는 개발 중이고 그리고 건선치료제, 골다공증, 황반변성, 그 다음에 대장암, 관절염, 류마티스, 유방암 이런 것들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5년도보다는 26년도에 매출이 더 늘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 유럽에 출시된 약이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유럽과 미국에 출시된 약들이 또 줄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26년도에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자, 항암제 키트루다 출시가 이제 언제냐 그걸 얘기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키트루다의 개발 역사가 뭐냐? 이 키트루다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중소제약사 오가논이라는 회사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또 쉐링 프라우가 오가논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머크사가 쉐링 프라우의 키트루다를 또 인수했습니다. 2009년. 그래서 머크사가 개발하지 않았는데 키트루다의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특허는 언제 나왔냐? 2014년도에 첫 승인이 나왔어요. FDA가 2014년도에 9월 4일 날
그 판매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특허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판매 승인은 2014년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는 2015년도에 3월 달에 기본적으로 허가가 났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항암제로 처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크사가 글로벌 특허 만료를 대비해서 새로운 피하 주사 SC 제형을 또 만들어서 9월 달에 승인을 받았죠. 이 내용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공세를 대비해서 도망가는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 SC형 제형을 만드는데 어느 기술을 썼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 알테오젠의 기술을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알테오젠 주가가 급등해버린 겁니다. 급등. 그래서 이 SC 제형의 알테오젠 기술을 썼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알테오젠은 이제 런닝 개런티를 받겠죠. 계약금은 얼마 받고 그 다음에 또 매출이 팔리게 되면 매출의 어느 정도를 또 했죠. 알테오젠 여기서 이제 뭐 판매량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키트루다의 연간 매출 시장이 이제 50조로 본다고 치면은 이제 27년도에 그러면 이 SC 제형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런데 상당수는 기존에 있는 키트루다 아이브 쪽에 거의 집중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SC 제형으로 도망갔는데 약효는 똑같아요. 약효는 똑같은데 좀 더 편의성과 여러 가지 다양성을 주는 SC 제형을 만들었는데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 SC 제형도 따라잡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C 제형을 개발하려면 알테오젠 기술을 머크사가 독점해버렸어요. 우리하고 계약했어. 그래서 알테오젠 기술을 이제 쓸 수가 없어요. 머크사 개발했기 때문에. 이 독점 계약. 그래서 만약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걸 만들려면 SC 제형 만들기에 새로운 키트루다의 SC 제형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의 입장은 전략이 뭐냐?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SC 제형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기술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보냐면은 정부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싼 SC 제형보다는 저렴한 키트루다 시밀러, 아이브 제형, 정맥주사 이쪽에 더 훨씬 더 많이 처방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대형 병원 쪽에서는 IB 제형이 수요가 탄탄하다. 그러니까 키트루다에 들어가면 바이오 시밀러 개발하는 순간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있고 삼성 바이오 오피스가 있는데 인적 분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100% 갖고 있는 내용을 인적 분할해서 35%의 지분을 뚝 띄어서 나온 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예요. 그럼 인적 분할은 뭐냐? 신약을 만든 회사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연구원들 전체가 딱 나와서 바이오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삼성그룹이 글로벌 시장을 대응하는 신약 경쟁, 이게 제약회사의 반도체, 삼성전자를 만들겠다고 한 게 바로 에피스 홀딩스인 거예요. 그래서 에피스 홀딩스는 삼성전자와 알테오젠이 결합된 회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 가치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가치를 보게 되면 28년도가 황금기, 그러니까 한 2년 반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왜 28년도가 황금기냐? 뭐 키트루다, 옵디보, 이 옵디보 뭔지 아시죠? 김한길 전 의원이 폐암 거의 한 4기에서 이 약 처방을 받고 기본적으로 그 폐암이 치료가 되는 그 신약입니다. 이 옵디보. 이 옵디보의 기본적으로 특허 만기도 28년도예요. 그러니까
키트루다, 옵티보 이런 것들이 28년도면 다 열려요. 이쪽에 바이오 시밀러 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바이오 시밀러는 아무나 만드냐? 아무나 못 만듭니다. 글로벌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손에 꼽아요. 한 서너 개밖에 안 됩니다. 아까 암젠, 내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오피스, 그런데 에피스. 그런데 가장 연구개발 능력이 좀 앞서 있는 게 저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자, 이제 삼성의 전략은 뭐냐? 가장 먼저 그 글로벌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준비를 딱 하고 약을 만들어 놨다가 직진하겠다. 퍼스트 무버 효과를 움직이겠다. 그래서 임상 속도가 가장 빠르고 있고 시장의 첫 번째나 아무리 늦어도 이제 다른 암젠사나 이런 더 있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두 번째로 갔을 경우에는 훨씬 유리한 가격과 점유율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제형의 변화. 이제 키트로다가 이제 그 IV에서 머크사가 피아주사로 이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삼성 바이오피스가 이 SC 제형에도 시밀러로 빠르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SC 제형에 특허를 냈지만 삼성은 독자적으로 특허를 내서 들어가게 되면 시밀러로 들어가게 되면 머크사가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니까 삼성이 그러면 키트로다를 개발해서 글로벌 특허를 받게 되면 이 SC 제형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은 어떻게 머크사의 키트로다의 또 다른 버전 SC 기술을 확보할 거냐? 머크사가 알테오전을 먹어버렸으니까 기술력으로. 그럼 이제 다른 히알루로 니나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에피스 넥스랩이 나와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만든 두 개의 회사가 있죠. 바이오 에피스가 있고 에피스 넥스랩 있잖아요. 여기서 에피스 넥스랩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이 만든 알테오전 같은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피스 넥스랩이 뭐지? 에피스 넥스랩은 자본금 10억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스 넥스랩을 통한 펩타이드 요소 기술을 플랫폼을 연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SC 제형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는 에피스 넥스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옵션처럼 팍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피스 넥스랩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가죠. 28년도 특허 만료 시점에 우선 키트로다 정맥주사 IV 시장이 가장 먼저 딱 들어가고 점유율 확보한 다음에 그와 동시에 SC 시밀러를 추가로 내놓는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삼성이 이 SC 시밀러 쪽에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IV를 만들게 되면 SC는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삼성이 자체 에피스 넥스랩도 있지만 펩트론과의 또 연계하고 펩트론. 이게 펩트론도 바이오텍이죠. 그래서 펩트론의 약물이 전력이 그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게 하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전과는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SC를 만들 가능성. 그리고 삼성이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에피스 넥스를 통해서 이른바 SC 시밀러를 만들 가능성. 또 아니면 이제 글로벌에 있는 바이오텍, 알테오전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바이오텍과의 협업 가능성 다 열어놓는데 아무튼 삼성이 글로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보다 앞서서 IV 주사를 개발했다는 의미에서는 상당 부분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파일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피스 넥스랩, 알테오전이 될까?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제가 좀 미안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가족 회원님들한테만 이제 업데이트해서 공개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족 회원은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 네이버의 오늘의 유망주에서 운영이 되고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고요. 삼성 에피스의 투자 방향과 기술 동향, 계속 분석 리포트를 이제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투에 걸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의 투자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투자 분석이라든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그 기업을 잘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에피스 넥스랩에 대해서는 가족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가족 회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 회원 방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른바 26년도 1월 함께할 가족 회원님은 제가 10명 내외로 제가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제가 스톡커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하루에 커피 한 잔값만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회비는 11만 원 정도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리딩은 아닙니다. 리딩은 아니고 한 5개, 6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그 종목의 매일 거래량과 주가 동향, 수급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비도 가장 저렴하게 받고 3개월 가입하게 되면 한 달에 한 1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댓글에다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쪼록 25년도 잘 마감하고 좋은 전략을 세우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